주말 저녁. 엄마, 혹시 아빠 가게에서 안 좋은 일 생겼어? 표정이 많이 나빠 보이시는데. 오늘 진상이 어마어마했다더라. 그 중에 하나가 어땠냐면 말이야. 아줌마 여러 명이 오더니 아빠한테 이것저것 물어봤대. 직원은 몇이고 매출은 어떤지. 솔직히 그런 거 물어보는 건 아니지 않니? 근데 아빠는 얘기를 해준 거 있지? 그랬더니 비아냥을 그렇게 부렸댄 거야. 뭐? 그런 일이 있었어? 생각머리가 없는 아줌마들 아니야. 아빠는 또 회사 얘긴 잘 안 하잖아. 엄마 가게 도우러 갔다가 그런 말 들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말이 그거지. 내가 미안해서 일부러 맛있는 거 해주는 거야. 근데 네 아빠는 그 걱정을 하는 거지. 내가 매일 그런 일을 당하는 줄 알고 있다니까. 엄마 성격도 드센데. 만약 그 자리에 엄마가 있었음 뒤집어 엎었을 거 아니야. 하필 자리를 비웠을 때 그런 말 들은 거 있지. 네 아빠가 수완가라서 그런 말은 익숙하지도 않을걸. 하긴 아빤 사장님이잖아. 아빠가 충격을 많이 받았나 봐. 엄마를 얼마나 아끼는지 알잖아. 엄마가 평소에 그런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속으로 열불이 터진 거지. 엄마가 저녁 차리는 동안 네가 좀 달래줘. 미션 접수. 아빠, 지금 사랑스러운 딸이 왔는데 안 반겨주는 거예요? 우리 선아 왔네. 에휴, 아빠가 생각할 게 많아서 딸이 온 줄도 몰랐네. 오늘은 손님들이 이상한 짓 안 했지? 아빠는 항상 걱정이야. 에이, 나도 사회생활 몇 년 차인걸요? 이제 어느 정도 대처할 줄 알죠? 근데 아빠는 왜 이렇게 기분이 침울하실까요? 엄마가 고생한다 싶어서 오늘 가게 갔는데 진상이 생각보다 있잖니. 그동안 그걸 감안하고 일했단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참 아프구나. 아빠, 엄마는 말티즈 같은 사람이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뭐, 말티즈? 그 자꾸 사랑스러운 그 강아지 말하는 거야? 그럼 더 걱정되잖아. 그게 작고 귀엽긴 한데 걔를 보고 사람들이 참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엄마도 부당한 일이 있으면 참지 않고 화를 내니까 아빠가 크게 걱정할 일이 없단 거예요. 그렇다면 다행이긴 하다만 이제 안 좋은 생각은 떨쳐내세요. 엄마가 아빠 걱정하잖아요. 둘이 완전 인꼬 부부라니까. 어머,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쁘그렇게. 당신이 내 걱정을 많이 했어? 역시 내 자기밖에 없다니까. 어머, 음식하고 있잖아. 잠시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근데 나 할 말 있어. 슬슬 결혼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 지금 남자친구랑도 4년 동안 연애했으니까 한 번쯤은 상견례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결혼? 네 나이가 몇인데 벌써 하겠다고 하는구니? 엄마, 그래도 28살이야. 이 나이에도 하는 사람 많아. 내 친구 중에서도 벌써 3명이나 있는걸?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엔 짝이 있을 때 바로 도장 찍어야 돼. 선아야, 그 애는 괜찮은 사람이 맞긴 하지. 어리니까 영 믿음직스럽지 않네. 저 애기 아니라고요. 어느 정도 보는 눈은 있거든요. 그럼 언제 한번 식사하는 자리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네가 하도 이상한 사람만 골라 만나니까 부모님이 걱정하지. 학생 벗어난 지가 언젠데. 그리고 이상했으면 내가 4년이란 시간 동안 만나겠어? 진짜 별 걱정을 다 하고 있다니까. 그럼 언제 한번 집으로 데리고 와. 그래도 상견례 하기 전에 얼굴 보는 게 맞잖아. 당신 언제 시간 괜찮아? 아무래도 주말이 편하겠지? 그렇지. 나야 퇴근하면 그만이긴 한데 애들은 낮에 시간 내기 힘드니까. 그럼 선아야, 주말에 시간 맞춰서 집으로 와. 오기 전에 엄마 아빠한테 미리 말하는 거 잊지 말고. 네, 한번 시간 조율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날. 오빠, 이것도 먹고 싶은데 시키면 안 돼? 2개를 시켰잖아. 하나도 먹고 싶단 말이 나와? 그러다가 살찌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난 참고로 관리 안 하는 여자 안 만나는 거 알고 있지? 너도 관리 안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어? 이거 하나 먹는다고 해서 살 안 쪄. 오히려 오빠랑 연애하면서 다이어트 했잖아. 그리고 4년 동안 유지 잘하고 있는데 이걸로 부족해? 난 많이 먹는 여자는 여자로 안 보이더라. 솔직히 나처럼 능력 있고 잘생긴 사람 만나려면 그 정도는 감안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어떻게 남자 만나려고 그래?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 알았어. 그럼 안 먹을게. 그렇지. 그래야 서나갔지. 넌 내 말 잘 들어야 돼. 착하니까 내가 널 데리고 다니는 거잖아? 내가 아니면 누가 널 이뻐해 주겠어? 오빠 말 잘 들을게. 근데 오빠, 언제 한번 부모님이 오라고 하는데 안 돼? 우리 결혼하려면 상견례 해야 되잖아. 그래도 그 전에 한번 양가에 인사 가는 게 맞다고 하셔서. 뭐, 좋아. 근데 난 집으로 안 간다. 복잡한 곳은 좀 아닌 것 같아. 미음미음 식당이 맛있다고 하던데 거기 예약해줘. 당연히 네가 비용 내는 건 알고 있지? 그렇게 할게. 그럼 주말은 괜찮아? 가족들이 주말이면 좋겠다고 하더라고. 어떡하겠어. 일주일 내내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지. 그때 부모님이 식당 한다고 안 했나? 어디라고 했더라. 직원 5명밖에 안 되는 낙지집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맞아. 엄마가 거기 하고 있어. 에휴, 너랑 괜히 결혼해서 인생 종치는 거 아닌가 싶다. 앞으로 나한테 잘해. 너한텐 내가 밥줄 아니겠어? 오라고 하면 빠딱빠딱 오는 거 잊지 말고. 알았어, 오빠. 앞으로도 내가 잘할게. 그럼 가족들한테 이번 주 주말에 먹는다고 할게. 그날 밤. 그래서 주말에 식당 가서 먹기로 했어. 언니도 괜찮지? 뭐? 인사를 와야 하는 거잖아. 근데 식당에서 밥을 먹기로 했다고? 복잡한 게 싫다고 하잖아. 오빠가 그렇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 그거 말이 좀 이상하다. 마치 우리 집이 못 살아서 오기 싫다는 의미로 들리는데. 너 우리가 무슨 일 하는지 말했어? 엄마가 식당 하는 건 알고 있어. 그리고 난 그냥 일반 회사 다니고 있다 정도만 말했는데. 근데 그게 중요한 내용이야? 왜 좀 이상한 애 같은데. 내가 한 번도 안 만나본 애라 뭐라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하거든. 네 남자친구 약간 자기 우월주의 같은 거 있어? 아니야. 얼마나 착한 줄 알아?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는 거 있지. 게다가 얼굴도 잘생겼단 말이야. 나처럼 평범한 사람 만나주는 거 쉽지 않잖아. 그래서 항상 고마워하고 있는걸? 잠깐만. 너 혹시 그런 말을 계속 듣고 있는 거야? 너 이리 와봐. 나랑 얘기 좀 하자. 언니? 왜? 너 지금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 같거든? 너 그 말 들었을 때 기분 나쁘구나 싶지 않아? 아무런 생각이 안 들어? 그냥 내가 부족하구나? 근데 4년 동안 들어와서 아무 생각이 안 들어. 아, 역시 이상한 놈 데리고 올 줄 알았다니까. 정선아, 사람이 사람한테 해서는 안 되는 말을 네가 꾸준하게 듣고 있는 거야. 세상에 반은 여자고 반은 남자야. 근데 네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사람을 뭐가 좋다고 만나는 거야? 너 지금 네가 나쁜 놈이 돼 있는 거라니까? 내로남불 제대로 당하고 있는 거라고. 아, 자, 생각해봐. 그놈이 너한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아? 얜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넌 되고 난 안 돼. 넌 나한테 무조건 맞춰야 하고 난 너한테 맞출 필요가 없어. 넌 항상 불쌍한 애야. 그런 널 데리고 다니는 나한테 감사해. 이런 말을 항상 듣고 있으니까 자존감이 떨어지지. 넌 이게 정상적인 관계라고 보이는 거야? 요즘 이걸로도 이혼이나 파혼 많이 하고 있어.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 나보고 자긴 잘생기고 능력이 좋으니까 항상 고마워해야 한다고 했어. 그게 그런 의미였구나. 에휴, 내가 이래서 걱정했다니까. 그리고 저놈은 널 간보고 있을걸. 결혼했을 때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너 솔직히 걔가 말하는 건 거의 다 해주고 있지 않아? 난 챙겨주는 게 좋아서 뿌듯하기도 했거든. 널 완전히 얕잡아 보고 있는 거야. 넌 말을 다 들어주니까 강아지 같은 사람이라고나 할까? 근데 이거 안 되겠네. 너 행동 바꿔야 돼. 요즘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 그리고 분명 네 심성을 알기 때문에 이번에 인사하러 왔을 때 태도도 안 좋을 거란 말이야? 그럼 난 어떻게 하는 게 좋아? 내가 너한테 넌 왜 그렇게 바보처럼 굴어? 하긴 넌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말을 하지? 그럼 넌 내가 바보구나가 아니라 이게 난데? 못하는 게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해야지. 사람마다 장단점이 다 다르잖아. 어떻게 똑같이 맞춰? 직장에서 하는 것처럼 해야 하는구나. 내가 직장에서 그러거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나 봐. 하긴
넌 해바라기 타입이니까 더 그렇지. 넌 미움받는 거 싫어했잖아. 근데 여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보다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더 좋아. 아, 언니 얘기 들으니까 생각이 정리되는 거 있지. 사랑한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퍼부어주면 안 되겠어. 고마워, 언니. 그래, 이게 딱 네 모습 같다. 이제는 심리 공격에 당하지 않을 거야. 그렇지. 사랑하면 사람들한테 상처를 안 주겠지. 엄마 아빠도 서로 아끼는 모습을 보이니까. 너한테 그렇게 대한 애 얼굴이 참 궁금하다. 뭐 주말에 보겠지만. 금요일 저녁. 내일 식당 가는 거 잘 예약했어? 예약 잘 해놨지. 그럼 백화점 가자. 내일 입고 가야 할 거 사야지. 설마 이러고 니네 가족 만나길 바라는 건 아니지? 우리 부모님은 자연스러운 거 좋아하셔서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이번엔 내가 예약한 것 때문에 빠듯해서 어쩌지? 사주는 건 힘들 것 같아. 나랑 결혼하기 싫은 거지? 그니까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 같은데. 깔끔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싫어하실 거야. 마음에 안 들길 바라는 거야?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보였던 거야? 물론 깔끔하면 좋겠지만 최근에 산 옷도 많잖아. 지난주에도 백화점 가서 풀세트 맞췄는데 그거 입으면 되지. 그래, 네가 정 그렇게 나오면 어쩔 수 없지. 결혼 허락 안 해도 난 몰라. 이미 이번 달에 오빠한테만 130만 원을 썼어. 여기서 어떻게 더 써? 그건 네 사정이지. 나 같은 사람이 널 만나는 게 쉬운 줄 알아? 이왕 말 나온 거 좀 꾸미고 다녀. 맨날 똑같은 화장하니까 밋밋하잖아. 난 나대로 살려고. 직장에서 일하고 나면 언제 화장을 고쳐? 그럴 시간은 안 주잖아. 너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는 거야? 정순아, 네가 나랑 결혼하기 싫은 거지? 이제 기어오르기 시작하네. 고분고분해야 사귈까 말까인데 내 의견 말한 게 기분 나빠? 그럼 식당 취소할까? 자꾸 결혼 인질로 잡는 것 같아서 나도 기분이 안 좋아. 됐다 됐어. 더러워서 간다. 기권 예약했는데 안 갈 순 없잖아. 나 언니가 불러서 가봐야 될 것 같아. 그럼 오빠, 우리 내일 봐. 그날 밤. 언니, 나 내 의견 확실하게 어필하고 강하게 나갔더니 이겼어. 잘했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아, 드디어 내일 만나는 날이야. 언닌 이거 비밀로 하고 있을 생각이지? 상황 보고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나도 파혼하려고. 일단은 지켜볼까 싶어. 그래도 나랑 4년을 보낸 사람인데 기회 정도는 주고 싶어. 알았어, 네 맘대로 해. 그것까진 내가 터치할 수 없는 거니까. 믿어줘서 고마워. 사실 언니한테 한 소리 듣고 그날 생각했거든. 근데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 잘못은 아니야. 관계에 있어서 경험이 없던 거니까. 이제 많은 경험을 쌓아보려고 해. 혹시나 이게 아니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꼭 말해줘. 알았어. 당연하지. 다음날 점심. 안녕하세요. 자신만입니다. 선아 엄마예요. 여긴 선아 아빠랑 언니. 그냥 간단하게 소개만 할게요. 어차피 상견례 잡으면 볼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유명해서 제가 일부러 예약을 잡았어요. 선아의 어디가 좋아서 만나는 거예요? 저희야 귀여운 막내니까 좋은 건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시선에선 어떻게 보이나 싶어서요. 귀엽고 착해서요. 뭐든지 열심히 하려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아마 두 분 부모님께서 모두 성실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엄마랑 아빠가 키우느라 고생하긴 했지. 아무래도 딸 데리고 있는 입장에서 자식을 보낸다는 건 걱정스러워요. 내 품에 있던 애가 날갯짓을 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위로 맞이하고 싶네요. 자신만군이 그럴 수 있을지 걱정도 많이 되고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선아가 어른들한테 잘해서 저희 부모님도 마음에 들어 하시거든요. 근데 제 부모님께서 회사 때문에 시간 내는 게 어려우셔서 바로 상견례를 가지길 원하세요. 혹시 괜찮을까요? 저희야 상관은 없죠. 여보도 주말이면 괜찮은 거 아니야? 저희야 주말이면 시간이 널널하니 미리 날만 알려주면 돼요. 선아야, 잘 얘기해보고 우리한테도 알려다오. 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다음 주 주말 괜찮을까요? 그때 아니면 시간 내는 게 어렵다고 하셔서요. 이왕이면 그때 결혼에 대해 얘기를 나눴으면 해요. 나도 그때 괜찮아. 엄마 아빠랑 언니는 어때?
우리야 괜찮아. 정아 너도 괜찮지? 응, 나야 남는 게 시간이니까. 감사합니다. 잠시 후. 선아야, 저 애랑 결혼하고 싶어? 엄마가 봤을 때 사람은 영 아니더구나. 어떤 부분이 안 좋았어? 고민 중이긴 해. 눈이 싸했어. 입은 웃고 있긴 한데 너에게 애정이 크지 않아 보이더라. 혹시나 하기 싫으면 우리한테 얘기해. 그냥 기회를 주고 싶어. 갱생이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서 잘할 거야. 우리 딸도 성인이잖아. 이제 선택한 건 믿어줘야지. 아빠 고마워요. 그리고 엄마 힘들면 꼭 말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언니도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어서 잘할 자신 있어. 제가 선아랑 얘기 많이 해볼게요. 부모님은 너무 맘 쓰지 마세요. 그렇다면 다행이긴 한데 말이야. 한편 시댁. 오늘 어땠어? 그의 부모님은 괜찮아 보이니? 그냥 영 그래 보여. 딱히 돈이 많아 보이지 않는 느낌? 그럼 결혼은 때려쳐. 가난한 애랑 엮이면 네 재산만 줄어드니까. 혹시 아니? 걔네 집에 일이 생겨서 너한테 금전적인 도움을 바랄지? 일단 결혼은 해볼까 싶어. 그래도 가게 자체는 잘 된다면서. 그거 체인화하면 떼돈 벌 수 있을 거 아니야. 약간 적금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알았어. 그럼 주말에 보는 거야? 아휴, 영 마음에 드는 며느리감이 아니라서 아쉽긴 해. 그래도 나중에 뜯어먹을 게 있으면 좋지. 그렇지. 우리처럼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노후는 돼 있나 몰라. 근데 걔 언니를 어디서 본 거 같은데 기억이 안 난단 말이야. 엄마랑 아빠가 한번 봐봐. 어디서 봤는데 누구지? 말하니까 궁금하잖아. 아이 막 연예인이면 좋을 텐데. 우리도 사돈 연금 즐기고 싶은걸. 이참에 기싸움에서 이기게 네 고모도 데리고 가자. 어머, 형님이 강하긴 해. 역시 당신 머리는 비상하다니까. 상견례 당일. 안녕하세요. 저는 아빠 되는 사람입니다. 이쪽은 제 아내고 첫째 딸 정아 그리고 둘째 딸 선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네요. 안녕하세요. 정선아입니다. 이쪽은 제 아내고 여기가 신만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신만이 고모인데 오고 싶다고 해서 동행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 그쪽이 정선아 양? 우리 아들이랑 만난다 나가시네요.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고 싶다고요? 솔직히 내가 낳았지만 잘생기고 능력도 좋아서 꼬이는 여자가 많긴 하죠. 근데 여기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돈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부모님은 식당하고 계세요. 아마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전에 와서 아빠한테 이것저것 물어보셨잖아요. 매출은 몇이냐고요. 응? 언니, 설마 그 사람이 어머님이야? 얼굴 보려고 가게 CCTV 봤거든. 알다시피 내가 한 번 보면 쉽게 안 잊어버리잖아? 아이, 그때는 멋 모르고 물었던 거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저도 그럴 일은 아니었어요. 그 가게 하시는구나. 하긴, 전에 신만이에게 지나가듯이 한 번 들은 적은 있어요. 그럼 노후 대책은 하나도 안 돼 있겠네요. 직원 5명을 고용해서 그런 가게라니까요. 자식들 키우는데 고생 좀 하셨겠습니다. 저야 공무원이라 연금이 잘 나오지만 사돈은 일을 안 하면 아무런 수입이 없을 거 아닙니까? 어머, 너도 참. 첫 만남이 그런 말을 하면 되니? 근데 알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맞긴 하죠. 사실 노후란 게 결혼 후 부부 인생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제 동생네야 이미 탄탄하게 되어 있어서 혹시나 아프더라도 상관없지만요. 근데 식당 하시면 좀 빠듯해서 모으시긴 했을까요? 첫 만남에 말을 너무 함부로 하시는 거 아닌가요? 저도 지금 오빠네 가족 처음 보는데 다짜고짜 이런 질문은 불편하네요. 어머, 조카 며느리 기분이 안 좋아졌을까? 근데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잖니? 내 조카 인생이 달린 문제인데. 그러다가 부모님이 아파서 돈 필요지면 어떻게 할 건데? 그깟 식당 팔아도 암 같은 건 치료 못할걸? 아니, 지금 말씀을 막 하시네요. 엄마, 내가 할게. 아예 저주를 퍼부으시죠? 지금 고작 식당이라고요. 자영업자 비웃으시네요.
집에서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살림살이 팔 거라고 생각하나요? 어머, 우리가 틀린 말 했니? 우리 아들한테 돈 달라고 하기만 해봐. 그럼 당장 이혼시켜버릴 거니까. 예전부터 네 얘기만 들으면 기분 나빴어. 가진 건 쥐꼬리만큼도 안 되면서 그렇게 좋아? 그리고 너도 씀씀이 고치는 게 좋을걸. 한 달에 50은 넣니? 너처럼 경제관념이 제대로 없는 건 처음 본다. 경제관념? 그럼 당신 아들은 어디 정상인가요? 맨날 내 돈으로 한 걸 지가 쓴 것처럼 포장하잖아요. 소금 덩어리면서 지금 누구한테 뭐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 누구한테 무시당할 만한 사람 아니에요. 하긴 자기 부모가 얼마나 소중하겠어? 여보, 당신도 화내지 마. 배워먹은 게 없는 가난한 애잖아. 신만아, 너랑은 수준이 안 맞는 것 같다. 저렇게 예의 없고 버르장머리가 없어선 적어도 널 데리러 가려면 무릎 꿇어야 할 수준 아니냐? 듣자 하니까 자꾸 선을 넘네. 당신 아들이 그렇게 잘났어? 고작 변리삼에서 누구를 그렇게 무시해? 언니가 그걸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긴. 나한테 의뢰놓은 게 한두 개겠어.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은 사무실인지. 거기 직원들이 나한테 와서 엄청 하소연해. 법적인 거 안 챙겨준다고. 설마 정 변호사님? 아, 그래서 낯이 익으셨던 거구나. 제가 이런 신뢰를 못 믿네요. 다들 왜 그래요? 날이 잔뜩 서 있어. 변호사셨구나. 이제 직업이 남달라서 눈에 보이시나 봐요. 그렇게 남 무시하고 지내니까 좋아요? 딸, 엄만 괜찮아. 그러니까 진정하렴. 상견례 자리 아니니. 엄마, 저런 사람이랑은 결혼 안 해. 정순아,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결혼을 안 한다니. 그냥 해프닝이잖아. 오빠가 그동안 날 얼마나 무시했는지 몰라서 그래? 나한테 이거 안 사주면 안 된다는 식으로 몰아갔잖아. 그동안 빼앗긴 것만 해도 3천만 원 정도야. 그리고 날 이렇게 키워준 부모님을 욕하는 시댁이랑 어떻게 살겠어? 그래도 나한테 일말의 의논 없이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 어이가 없네. 형님, 이게 맞아요? 기껏 해봤자 작은 회사 다니면서 별리서 남편 얻기 쉬운 줄 아나? 아휴, 말 바로 하시죠. 지금 제 딸한테 뭐 하는 겁니까? 자넨 평소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군. 선아야, 그냥 가자. 이런 사람들이랑 함께 있으면 질 떨어진다. 내 아빠. 야, 넌 나한테 연락하지 마. 너 같은 놈 트럭으로 줘도 안 가져. 잠시요. 엄마, 아빠, 이런 말 듣게 해서 죄송해요. 아니야, 이런 결혼은 안 하는 게 맞아. 그거랑 거래 끝내야겠어. 저런 사람이랑 같이 일했단 사실이 수치스러운 거 알아? 중호야, 그놈 어느 사무실이냐? 아빠 친구들한테 이용하지 말라고 하게. 땡땡 사무실이에요. 일부러 아빠 직장 얘기 안 했거든.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엄청 무시하고 있더라고. 예상했지만 더 막 나갈 줄은 몰랐어. 선아, 너도 사람 잘 걸러냈어. 너 하고 싶은 말 더 퍼부었어야 됐는데. 괜찮아, 언니. 머지않아 기회가 생길 것 같아. 아빠가 삼촌들한테 말한다면서? 그럼 나한테 무조건 연락 올걸. 그때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게. 그렇게 해. 저런 인성 밥 말아먹은 가족은 상종하면 안 돼. 우리 딸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했지. 괜찮아. 그니까 엄마도 너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된 거 집에서 맛있는 거 시켜 먹자. 스트레스는 매운 음식으로 풀어야 되잖아. 네가 사는 거 잊지 마. 그리고 그 돈 받게 해줄 테니까 기다려. 변호사 가족은 이렇게 써먹는 거야. 그거 공갈이잖아. 이거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다. 이게 협박이지. 아니야, 언니. 그거 받아봤자 더러워. 어차피 일거리 끊으면 그거보다 손해 더 막심할걸. 얼른 그날이 찾아오면 좋겠어. 월요일 아침. 변리사님, 갑자기 거래하던 곳에서 취소한다고 연락 왔어요. 그게 한두 번이고. 그냥 그렇거니 해. 몇 개 사라진다고 해서 문제 생기진 않잖아. 하지만 지금 거래된 10개 중 8군데가 그렇게 통보했어요. 뭐? 무슨 말이야? 갑자기 왜? 모르겠어요. 저도 아침에 출근하니까 갑자기 전화가 빗발쳐서. 내가 사장님들이랑 전화해볼 테니까 그렇게 알아.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지? 설마 선아랑 관련이 있진 않겠지? 저기 일거리가 없는데 어떡해요? 일단 대기 좀 해보라니까.
잠시 후. 정순아, 나랑 얘기 좀 해. 전화 좀 받아봐. 일하는 중이야. 전화를 어떻게 받아? 그리고 연락하지 말라고 했잖아. 너 대체 뭐 하는 거야? 내 밥줄 끊으려고 작정했어? 아니, 뭘 했길래 거래처들이 중단을 하냐고. 이거 네가 저지른 거지? 왜? 내가 하면 안 돼? 오빠가 그렇게 자랑하길래 얼마나 버티나 싶어서. 그리고 더 좋은 거 소개해줬을 뿐인데. 뭐? 네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긴. 친한 삼촌들이라 사이가 좋거든. 니까짓게 사장님들이랑 한다고? 이상한 짓이라도 하고 다녔어? 나도 겨우 거래했단 거란 말이야. 근데 네가 그걸 망쳐놔? 말은 바로 해. 내가 망쳐? 그동안 네가 한 행실이 문제 아니야? 누가 상견례 자리에서 상대 가족을 무시해. 근데 내가 얌전히 당하고 있을 줄 알았어? 아니 그게 아니라 당연히 내가 조건이 좋으니까 네가 굽히고 들어와야지. 그게 당연한 섭리 아니야? 말 한 번 어이없게 한다. 그게 당연하다고? 그럼 네가 굽히고 들어와. 그럼 알아? 그 거래처 되살려줄지? 내가 미안. 됐지? 그니까 거래처 내놔. 정신 못 차렸네.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잘해주고 싶겠어? 내가 더러워서 너한테 쓴 돈 안 받는데 그만큼의 인성 개조는 해줘야겠어. 너 업무방해죄로 신고해버릴 수 있어. 내가 가게 망하게 해줄까? 망하면 망하는 거지. 엄마도 상관없다고 했거든? 이참에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 뭐? 너네 주 수입원이 사라지는데 상관없다고? 하긴 정 변호사님이 있어서 거머리 마냥 빌붙어도 되긴 하겠다. 내가 말 안 했는데 아빠 직업은 다른 거야. XX 회사라고 알고 있지? 하긴 알겠네. 거래 트고 싶어서 그렇게 연락했다면서? 근데 아빠가 절대 그 사무실이랑은 절대 할 일 없다고 하더라. 아빠도 화가 많이 나는지 친구들한테 거기 말고 더 좋은 곳 있다고 소개했던데? 뭐? XX사 사장님이 네 아빠라고? 그럼 진작에 말을 했어야지. 날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왜? 그리고 내 가족 직업을 굳이 밝혀야 돼? 왜 그럼 그런 직장에 다니고 있던 거야? 너라면 충분히 들어갔을 거 아니야. 당연히 실무 배우려고 그랬지. 밑에 사람의 고충을 알아야 한다는 말 몰라? 근데 앞으로도 우리랑 거래할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을걸? 이번에 들어가서 일하기로 결정했거든. 당분간 고생 좀 해봐. 인과응보잖아. 그날 저녁. 우리 사랑하는 아들. 오늘은 술 마시고 들어왔어? 아이, 뭐 혹시 힘든 일이라도 있어? 망했어. 우리 이제 망했다고. 아들, 왜 그래? 누가 네 맘을 상하게 한 거야? 정순아, 그게 집이 XX사였단 말이야. 그래서 나랑 거래하던 업체들이 모두 취소한다고 연락 왔어. 아무도 안 하려고 한단 말이야. 뭐? XX사? 그 애가 거기 사장 딸이라고?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뭐긴 뭐야, 망한 소리지. 거기 직원이 100명이야. 중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큰 곳이란 말이야. 거기서 작정했으면 우린 망한다고. 아니, 뭐해? 얼른 사과하러 가야지. 선아, 그 애가 마음은 약하잖아. 말하면 다 들어줄 수도 있어. 그니까 한번 가서 빌어보자. 어? 으이씨, 다, 다 끝난 거야. 정신 못 차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하잖아. 이럴 때 정신 바짝 차려야지. 아이다, 번호 줘봐. 내가 연락해 볼 테니까. 시끄럽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술 먹고 미쳤어? 당신도 참. 지금 애 힘들어 죽는데 그런 말 해야겠어? 힘들 게 뭐가 있다고 그래? 사무실에 앉아서 가만히 있었을 거 아니야? 어차피 자기 일만 하면 되는데 대체 뭐가 힘드냐고? 아니 글쎄, 정선아 그 애가 규모 있는 회사 사장 딸이라고 하잖아. 뭐 사장 딸? 아니 식당 한다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잖아. 이러니까 애 마음이 온전하겠어? 다 잡은 로또가 갈기갈기 찢기는 건데. 게다가 지금 10만이 회사에도 안 좋은 일 생기고 있나 봐. 그럼 가서 사과해야지. 걔 마음 약하다면서. 가서 무릎이라도 꿇으면 받아줄 줄 알아. 지금 애 상태 안 보여? 저런 상태로 밖에 나가면 사고만 치고 들어온다고. 그럼 당신이 연락해서 달래봐. 내가 하면 강압적인 느낌을 줄 수 있잖아. 당신 잘할 수 있지? 같은 여자니까 어느 정도 말은 통하겠지. 아휴,
알았어. 아들 하나 장가 보내려다가 이게 무슨 꼴이야. 잠시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선아양, 신만이 엄마 되는 사람이에요.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연락했어요. 이젠 하다하다 전화까지 하세요.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으시죠? 설마 용서를 바라시거나 하진 않겠죠? 신만이한테 사용한 거 다 돌려줄게요. 그리고 사과할 테니까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요? 변리사 되겠다고 몇 번이나 도전했는데 이렇게 망하도록 둘 순 없잖아요. 우리가 그때 말이 험하긴 했지만 만약 아가씨 집안이 그렇게 좋은 곳이었으면 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하는 엄마 때문에 무시했단 거네요. 아줌마, 내가 아줌마 같은 사람을 왜 용서해야 되죠? 사람 겉으로 판단해서 벌 받은 거 몰라요? 아이, 그땐 아가씨 집안이 그렇게 좋은 줄은 몰랐어요. 알았으면 안 그랬다니까요. 그럼 사는 형편이 안 좋았으면 며느리 무시하고 시집살이 시켰겠네요. 그게 진짜 질 나쁜 거 아닌가요? 당신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 떳떳하게 사는 게 더 기분 나빠요. 그리고 원래는 돈 안 받으려고 했는데 생각하는 거 보니까 소송으로 갈게요. 소송이라뇨. 지금 우리의 사정도 딱한데 한 번만 봐주면 안 돼요? 그래도 4년 동안 좋았잖아요. 사귀면서 좋은 기억도 많이 만들었을 텐데 매정하게 버리는 거예요? 좋은 기억? 어이가 없네요.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받은 건 무시와 멸시였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용서하라? 내가 사장 딸이라서 아들 무시했으면 발광했을 거잖아요? 딱 내로남불 그 자체네요.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랐으니 자식의 인성도 그 모양 그 꼴이죠. 뭐야? 아가씨, 입이 있다고 해서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그 부모의 그 자식? 아가씨 집안이 좋은 거라서 모르는가 본데 우리 아들도 잘 나가는 변리사였다고. 지금 구렁텅이 밀어놓고 죄책감도 없어? 없죠. 제가 그동안 당한 게 얼만데 있겠어요? 그리고 봐봐요. 인성 제대로 드러나지 않나요? 몇 번 긁었다고 바로 오기선.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니까요. 잘난 부모 밑에서 부족함 없이 잘했다고 말 함부로 하지 마. 내가 10만이 어떻게 키웠는데. 애한테 상처 주면 넌 멀쩡한 줄 알아? 그러니까 신고를 하든 소송을 하든 하세요. 전 그동안 사용한 거 공갈로 고소할 생각이니까. 아줌마도 능력이 있으면 업무방해로 해보라고요. 근데 그거 아시나 모르겠네. 왜 그 사람한테 재계약하는 사람이 없는지 알아요? 일을 제대로 처리 안 하면서 비싸게 받거든요. 가성비가 타당하지 않으니 점점 고객이 사라지는 거죠. 비단 우리 때문이려나? 한 번만 더 연락해봐요. 그땐 더 고생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잠시요. 뭐야? 일이 제대로 안 풀린 거야? 엄마, 용서해준대? 선아가 어떻게 얘기하는데? 그 애 이름 꺼내지 마. 가정교육? 같이 소송 걸면 되는 거야. 너도 준비해. 이번에 피해본 거 있을 거 아니야. 뭐, 소송이라니. 엄마 지금 무슨 짓 한 거야? 선아 달래려고 전화한 거 아니었어? 달래려고 했지. 근데 고소한다고 하는데 어떡해. 그리고 너한테 받은 상처는 어쩌냐고 하잖아. 네가 그렇게 크게 잘못했어? 사람이 급 좀 따질 수 있는 거지. 엄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소송으로 어떻게 이기려고. 이미 변호사한테 갔다 왔단 말이야. 승소할 수 없다고 듣고 왔는데 지금 소송 얘기를 했다고? 지금 달래도 부족한데 어떡할 거야. 달래라니까 일을 버리고 있어. 이래서 여자들이란 쓸모가 없어. 뭐? 당신이 하라고 했잖아. 화가 나는 걸 어떻게 해. 10만이 잘못이 그딴 식으로 말하는데 그럼 어떡하냐고. 일단 굽히고 들어가야지. 용서를 받든 결혼을 하든 뭘 한 후에 난리를 펴야 될 거 아니야. 어이구, 우리 집안 풍비박산나게 생겼네. 당신, 가서 사과해. 얼굴 보고 절을 하든 무릎을 꿇든 하라고. 못해. 절대 안 해. 그렇게 잘났으면 당신이 하라고. 그 시각, 집. 너 기분 좋아 보인다.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 물론 헤어진 게 좋은 일이긴 할 텐데 아빠가 한 처방이 최고였나? 아까 시모 될 뻔한 그 아줌마 전화와서 뭐라고 하길래 쏘아줬거든.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 내려가는 기분이야. 업무방해로 신고할 거라고 하던데? 걸라고 그래. 우리도 공갈로 고소장 날릴 거잖아? 쌍방 고소해도 딱히 상관은 없어. 내가 생각보다 능력 있거든?
안 그래도 그렇게 했어. 전화 녹음했는데 쓸 일이 있을지 모르겠네. 사실 전화로 살살 긁었거든? 자꾸 봐달라고 하는데 자기들은 나한테 사과한 적이 없잖아. 그 덕분에 남아있던 정마저 탈탈 털어져서 시원하게 털어냈던 것 같아. 말하고 나니까 지금이라도 탈출할 수 있어서 다행이란 생각이 든 거 있지. 저 집안에 시집 갔으면 내 인생이 고달팠을 것 같아. 아마 아빠 재산 야금야금 하려고 했을걸? 멀리서 보니까 그 욕심이 눈에 보여. 이게 다 언니 덕분이야. 내 콩깍지 벗겨줘서 너무 고마워. 결혼 전에 알게 된 게 어디야. 고마우면 나중에 치킨이라도 쏴. 야식이 그렇게 당기는 거 있지? 그럼 넌 이제 어떻게 하려고? 일단 고소장 날리고 난 아빠 회사 들어가서 일 배워야지. 그동안 실무 경험 쌓았으니까 어리바리하게 굴진 않을 것 같아. 그리고 정식으로 코스 밟아서 회사 물려받을 생각해야지. 원래는 안 하려고 했는데 무시를 당하지 않으면 내 커리어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어려운 거 있으면 말해. 어차피 아빠 회사 쪽은 또 내가 케어하고 있잖아. 그리고 이번에 진행하는 고소는 내가 알아서 진행할게. 간간히 근황 알려줄 테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 언니 고마워. 치킨 뭘로 먹을래? 내가 맛있는 거 3번 쏜다. 좋아. 가서 뭐 먹을지 물어보고 먹자. 다음 날. 잠깐만 나와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우리 집은 어떻게 한 거야? 내가 말한 적 없잖아. 전에 네가 내 폰으로 배달 음식 시킨 적 있잖아. 그거 보고 찾아왔어. 갑자기 온 거 아는데 한 번만 나와서 대화하자. 내가 왜? 보고 싶다는 생각은 하나도 안 들거든. 굳이 기분 나쁠 얼굴을 봐야 될까? 아, 진짜 잠깐이면 돼.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2번 다시 네 앞에 기웃거리지 않을게. 너도 내가 이렇게 찾아오는 거 불편할 거 아니야. 오늘 이후론 재판장 말고는 볼 일 없을 거야. 그니까 나와줘. 기다리고 있을게. 왜? 너랑 나랑 기분 좋은 사이는 아니잖아? 또 어떤 말을 하려고 그래? 내가 잘못했어. 네가 용서 못하는 것도 이해해.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아님 거래하지 말라는 말이라도 취소해주면 안 될까? 나도 직원이 있는데 아무런 일거리가 없으니까 불안해. 유지도 어렵고 주위에도 소문이 안 좋게 나고 있단 말이야. 이미 선후배가 연락 와서 나한테 물어보는데 쪽팔려서 살 수가 없어. 사람 참 웃기다. 나한테 모질게 대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그런 비굴한 모습을 보인다고? 그리고 직원 핑계대지 마. 그냥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직업을 잃어버리는 게 싫은 거잖아? 지금 이 상황까지도 그런 거짓말을 해야겠어? 난 너랑 연애하는 4년이 힘들었어. 처음 매정하게 대했을 때 내가 노력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어. 그렇게 요구를 들어주니까 네가 날 보고 웃더라. 그래서 최선을 다했어. 근데 너 나한테 어떻게 행동했는지 기억나? 내가 나쁜 사람인 거 알아. 너도 그러니까 지금 이러는 거잖아. 그리고 난 거래하지 말라고 한 적 없어. 내가 뭐라고 삼촌들한테 그렇게 말을 하겠어? 그건 나한테도 수치스러운 일이야. 뭐? 그럼 갑자기 왜 그러는 건데? 네가 아니면 누구냐고. 아빠겠지. 막내딸이라고 날 이뻐하는데 그런 대우 받는 거 보면 기분이 좋겠어? 그래도 내가 사랑한다고 하니까 결혼을 허락했던 건데 죄를 뿌린 건 너야. 네가 조금이라도 예의를 갖췄다면, 네 가족들이 비아냥거리지 않았다면 우린 결혼하지 않았을까? 뭐 나도 파혼할 생각으로 그 자리를 가긴 했지만 조금의 확률은 있었겠지. 넌 결국 네 밥그릇 빼앗길 처지가 되니까 나한테 구걸하러 온 거야. 안 그래? 그래서 넌 잘났던 거네. 누구는 겨우 변리사 돼서 살아보겠단 건데 말이야. 넌 나보다 못한 사람 괴롭히니까 즐거워? 난 딱히 괴롭힌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하나 착각하는 것 같은데 사과한다고 해서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건 아니야. 사과도 네 마음 편해지려고 하는 거잖아. 난 사과했는데 제가 안 받아줘. 제가 나쁜 거야처럼 합리화하려는 거잖아. 근데 용서라는 건 피해자 마음에 따라 달라져. 난 너 용서할 생각 없으니까 다신 찾아오지 마. 잘못한 건 처벌받아. 나도 너 고소할 거야. 업무 수행 못하겠으니까 막 고소할 줄 알아. 겁이 날 것 같아? 난 아빠 아니었어도 너한테 겁 안 나. 너도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 성실하게 응해줄 테니까. 언니는 착실하게 증거를 정리해서 고소장을 날렸어요. 변호사 언니였던 만큼 빠르게 진행한 거 있죠? 물론 저쪽에서 걸었던 업무방해는 저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딱히 저희가 한 건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걸었던 건 시원하게 승소할 수 있었어요. 현금을 보낸 기록도 있었기 때문에 유죄 판정을 받았거든요. 결국 소문이 안 좋게 나서 변리사 사무실은 그만두고 일용직을 한다고 들었어요. 아마 소문이 가라앉을 때까진 그래야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놈과 시댁 인성을 깨닫고 나니 잘해주는 것만이 답은 아니구나 싶었어요. 저처럼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이 있나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도 소중한 딸이자 아들이에요. 서로 존중하지 못하는 관계라면 저처럼 시원하게 파혼하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